네, 안녕하세요. 신중호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조기 유학, 단도직입적으로 왜 갈까요? 간단한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보자면 한국하고 거리가 가깝고 시차도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치안을 자랑하며 교육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싱가포르의 인구는 약 580만 명으로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크고 작은 모든 국제학교를 다 합하면 대략 11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 20여 개의 전통 있고 세계적인 위상이 유명 명문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국제학교가 많은 이유는 말 그대로 외국인 학생이 많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많이 오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매우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 자녀가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됩니다. 거기다 싱가포르의 여러 가지 장점을 파악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서구권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싱가포르로 유학을 보내시는 수요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졸업 후 유수한 세계의 명문대학으로의 진학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 싱가포르 국제학교는 어떠한 학교들이 있는지 국제학교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신준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교학을 클릭하시고 여기 국제학교를 바로 클릭하시면 싱가포르 국제학교 총 리스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신준모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국제학교들은 대부분 인기가 많고 한국인 특성에 아주 잘 맞는 학교 위주로 추려서 올려놨습니다. 그럼 싱가포르 국제학교 어떠한 학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S 미국 국제학교, 그리고 UWC, 탕리 트러스트, SJI, 덜위치 이렇게 이제 영국 국제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총, 그 다음에 넥서스, 스탠포드 아메리칸 스쿨, 캐나다 국제학교, 그 다음에 힐사이드 중국 국제학교, AIS 호주 국제학교, 그 다음에 ISS는 이제 미국 국제학교, 이제 학교는 좀 작은 학교고요. 그 다음에 OFS, 그 다음에 체스워스, ICS, 도버코트, 그 다음에 이튼. 요렇게 저희 신준모에서 가장 추천하는 학교이고요. 자, 학교별로 이렇게 보시면 SS는 미국 국제학교 중 가장 유명하고 대부분 이제 재학생들은 미국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완벽한 영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경시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주로 이 학교는 이제 대학 진학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SAT나 ACT, AP를 주로 하고요. 그 밖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은 IB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국제학교도 이게 두 번째로 유명한 학교, 미국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IB하고 그 다음에 SAT, ACT, AP까지 다 도입한 좀 특이한 국제학교입니다. 한국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국제학교죠. 그리고 영국 국제학교로 이제 가장 유명한 학교는 이제 UWC, 탕리 트러스트, SJI, 그 다음에 덜위치 요렇게 이제 국제학교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 학교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알아주는 베스트 5 국제학교랍니다. 정말 이 5개 학교는 영어가 어설픈 학생들은 대부분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영어도 중요하지만
조금 운도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는 잘하는데, 시험을 보고 난 후 공석이 안 나와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합격까지 다 했는데, 성별 비율 때문에 떨어진 학생도 있고, 정말 여기 5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처음부터 들어가면 좋겠지만 바로 못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보다 좀 쉬운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한 1년이나 2년 후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쌓아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금 학교 적응을 한 후 바로 지원한 학생들도 있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미리 웨이팅을 해놓으면 그만큼 시험 기회도 여러 번 주어지게 되고 합격률도 보다 더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중에 영어랑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 제가 두 학교를 추천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요. 하나는 이제 화천국제학교가 있고, 하나는 이제 힐사이드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화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립학교 재단에서 만든 국제학교인데, 굉장히 명문입니다. 이제 IB 평균 점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한 37,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단 학비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보유하고 있는 학교라서, 중학교 이상부터 입학이 가능한데, 혼자 유학을 가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힐사이드라는 국제학교도 있는데요. 이 학교는 규모는 좀 작지만, 좀 중국 학생의 비율에 비해 좀 미국 학생도 생각보다 이제 많은 편입니다.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미국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려고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큰 장점으로는 이제 영어랑 중국어 동시 통역까지 하면서 수업을 해주는 유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가끔 학교 규모는 작지만 영어 중국어를 완벽하게 배우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제가 이 학교도 많이 추천해주는 학교입니다. 자, 두 학교를 비교하면은 이 학교는 중학교부터 입학이 가능하고요. 힐사이드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학년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빨리 습득을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학교도 정말 괜찮답니다. 그리고 주재원들한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는 이제 넥서스 영국 국제학교, 그리고 스탠포드 아메리칸 스쿨 미국 국제학교, 그리고 캐네디언 국제학교 CIS,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랍니다. 영국식 교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넥서스를 선택하겠고, 미국식 교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탠포드, 그 다음에 캐나다 교육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 CIS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 좋다? 이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학교들은 뭐 이제 거기서 거기라서 이제 저희 이제 신준모 유학원에 방문하시면 본인한테 맞는 학교를 또 컨설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학교별로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이 학교별로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학교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간략하게만 학교 특징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시면 제가 학교별 아주 상세하게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학교에 대한 단점보다는 대부분 장점에 대한 좋은 글들만 써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대부분
좋은 점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학원에 오시면은 솔직히 제가 장점보다는 단점도 더 많이 얘기해 주다 보니까 엄마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어차피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알고 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솔하게 싱가포르 국제학교 유학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학교 리스트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들 학교 대부분은 국제적인 IB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학교건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학교에 따라 시설면에서 차이가 있고 제2외국어 선택 가능 과목이나 중국어 비중, 영어 준비반 운영 방식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정도입니다. 학비는 싱가포르 물가를 감안하면 연간 약 2,500만 원에서 한 3,500만 원으로 주변 국가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재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회사로부터 학비 지원이 되지만 학비 지원이 일부만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는 순수 유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들 학교 중 특별히 눈에 띄는 학교는 SS, UWC, 탕린 국제학교입니다. 이 세 국제학교는 전통이 있고 명문 학교로서 자리를 오래전부터 잡았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이 주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학생 비율이 높고 시설이 좋아 학비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다만 영어권 학생들이 우선 선발되어 입학이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영어가 부족한 소수의 비영어권 국가 출신들을 위한 영어 준비반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애초에 능통하지 않으면 입학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 학교들은 시설 및 규모에 따라 편의시설 등 제외하면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국제 학교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은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추천 및 설득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보통 자기 학비 부담 여부, 자녀의 학력 및 영어 능력, 싱가포르 내 거주하게 될 지역과 학교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주택 금액, 자녀의 학업 성취 도력, 그리고 공부 스타일, 성격 등 다양한 변수로 작용될 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이 학비 및 주택이 적용되므로 부담은 없으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제법 있고 학교에 따라 입학시험 여부 및 영어 준비 과정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 원하는 학교로의 초기 입학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학교 내 국적과 인정 분포에 따라 어린 자녀들이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여러 보았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더운 기후로 인해서 등 하교시 스쿨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먼저 초기 적응에 유리한 학교를 선정해서 1, 2년 정도 적응을 한 후에 여러 학교들의 특징과 교육 시스템을 충분히 맛본 후에 자녀에게 가장 잘 맞는 학교로 전학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들이 평가해 놓은 좋은 학교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학교가 내 자녀에게 맞을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5학년 이상 고학년인 경우에는 입학시험 및 학제 등 중요한 문제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싱가포르 국제학교 입학을 위한 7가지 알아야 할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제학교 학비는 어느 정도 하나요? 싱가포르 국제학교는 연간 학비가 평균 2,500에서 한 3,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국제학교들 중에서도 흔히들 말하는 갈만한 학교들은 평균적으로 3,500만 원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 중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예전에 저렴한 학비 관련 인터넷 자료를 보시고 싱가포르 학비가 1,000만 원대인 줄 알고 아시고 유학을 알아보시다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최소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제학교 입학시험은 어떤 걸 요구하나요? 국제학교 입학시험은 주로 영어와 인터뷰를 요구하는데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부족해도 교내 ESL 과정이 있는 곳은 입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명문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ESL 과정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지 않으면 입학이 거의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차후 IB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학시험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몇몇 국제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모국어까지 본답니다. 예전에 어떤 여학생이 태국에서 국제학교를 오래 다녀서 영어와 수학은 매우 잘하는데 한국어가 부족해서 UWC 국제학교에 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한국인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싱가포르 소재 국제학교의 한국인 학생 비율은 1에서 10% 정도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5% 내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다른 국적에 비해 적은 편이랍니다. 자국민 위주로 뽑은 국제학교는 1% 미만이지만 의외로 10% 넘는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자, 분위기와 환경상 영어를 매우 잘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가급적 한국 학생 비율이 적은 곳으로 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번째, 아이 혼자만 보낼 경우 숙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학교에도 기숙사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고 그중 가장 유명한 국제학교는 UWC입니다. UWC는 8학년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입시 시 영어 인터뷰도 있답니다. 그 밖에는 중국 국제학교들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기숙사를 보유하지 않는 국제학교로 진학을 할 경우에는 사설 기숙사나 주로 홈스테이를 하는 편입니다. 사설 기숙사는 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 홈스테이는 월 150에서 170만 원 정도 하는 편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초등학생은 가급적 부모님과 함께 동반을 하는 게 좋고요. 기숙사는 가급적이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부터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국제학교 입학 시 비자 문제는 어느 학교로 입학을 하든 비자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개인 유학으로 갈 경우에는 우선 학생 비자를 먼저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자녀의 학생 비자 승인이 되고 나서 수령한 후에 어머니의 롱텀 비지 패스를 신청을 합니다. 우선 아이 비자만 있으면 아이는 바로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 체류 및 집 계약을 위해서 반드시 LTVP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조기 유학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학생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비자가 쉬운 듯 하면서도 까다로울 때는 또 매우 어렵기에 어떤 분들은 싱가포르 유학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까지도 간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께서 싱가포르 비자 전문인 저희 신준모의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 개인 맞춤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원 가정일 경우에는 비자를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데요. 학교에 따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비자가 다 나온 이후 가정 모두의 비자 카피본을 제출해 주셔야 입학 완료를 할 수 있는 곳들도 있답니다. 자, 6번째, 국제학교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서류 제출, 두 번째, 공석 확인, 세 번째, 입학 시험, 네 번째, 입학 허가서 발급, 다섯 번째, 비자 신청, 여섯 번째, 학비 납부, 일곱 번째, 학교 입학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곱 번째, 한국인 학생에게 맞는 국제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국제학교들이 있는데요. 저는 상담을 해드릴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이상일 경우 IB 디플로마가 있는 학교를 선택 시 한국어 과정이 있는지 여부와 한국어 교사가 정규직인지 아니면 파트타임 교사인지 체크하고 선택하시라고 합니다. 차후 IB 시험을 볼 때 모국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준비 과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유학원에서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는 설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난감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어지간한 국제학교는 IB 평균 점수가 35점 이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만약 졸업 후 미국권 대학 입학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SAT 준비 과정이 있는 국제학교로 가고자 하신다면 SAT는 주로 미국 국제학교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교 선택 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알아보시는 것이 대학 진학 준비 시 유리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국제학교는 90% 이상이 IB 학교이기 때문에 IB 학교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자세히 알아본 후 선택을 하시라고 신신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학생 또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영국식, 미국식, 호주식, 캐나다식, 중국식, 기타 등등 또는 저렴한 국제학교 이렇게 주로 분리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학교 선택은 카다라 통신과 지인이 추천과 권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고려사항들을 모두 상세히 상담 및 상의하시어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각 학교별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다면 저희 신준모에 언제든지 전화나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